확인해 볼게요. 네, 시간이 되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인동문학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시민주권운동 중점의 대표 구봉기입니다. 저희가 10일 전, 그러니까 14일에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동인문학상이라는 친일 문학상이 있다. 그것이 반세기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운영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이 인동문학상이라는 동인문학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을 제정하였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동인문학상 수상자로 예정되어 있는 조혜진 작가에게 22일까지 동인문학상 수상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의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은 크게 수상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결과는 유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참석자 발언자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동문학상 프로젝트에 기꺼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문학계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희상 시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우원 시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봉윤숙 시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주권운동 중점에서 장리애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님 발언 전해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 권희상 시인님 발언, 그리고 권희상 시인님 발언 끝나면은 이어서 장리애 선생님 발언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용빈 의원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11월 14일에 이곳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리고 민족문학연구회, 또 시민주권운동 중점, 그리고 우리 이용빈 의원실에서 또한 한국작가회의와 함께 친일파 기념문학상인 동인문학상을 폐지하기 위한 문학상인 인동문학상의 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올해 제53회 동인문학상의 유일한 후보인 조혜진 소설가님께 동인문학상 수상을 거절하고 인동문학상을 수상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함께 해 줄 것을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제1회 인동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장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혜진 작가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친일파 기념상인 동인문학상을 거부해 주십시오.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위원장 시선은 권위상입니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산하 민족문학연구회, 또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이 소속으로 된 시인과 작가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친일 문인 김동인을 기리는 문학상, 동인문학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비판을 하고 또 세미나를 갖고
또 시상식장에서 폐지 촉구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계속 작가들을 친일문인 김동인 앞에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언제까지 이런 폭력이 계속돼야 되는가? 국민에 대한 이 폭력이 언제 멈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 이 조선일보의 동인문학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또 꼭 해야 되겠다면은 이름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권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주권운동 중점의 장리혜입니다. 저는 한일혼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더더욱 친일 문제에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53년 동안 동인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파를 기념하는 친일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조선일보의 만행을 알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분노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선일보의 친일 횡포를 알리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문학의 문제가 아닌 우리 앞에 놓인 역사의 문제이자 적폐청산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는 동인문학상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맞서 시민투표로 만들어진 인동문학상이 훌륭한 문인들을 위한 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수상자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년에는 꼭 인동문학상의 수상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동인문학상은 친일파 기념상으로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문학상입니다. 1955년에 소설가 김동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김동인은 태평양 전쟁에 젊은이들을 나가 죽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을 찬양한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2009년에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의 친일 활동을 반민족행위로 규정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은 올해로 53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매해 친일파 기념문학상인 동인문학상 후보를 미리 공개하고 이들 중 하나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매해 6명에서 4명의 후보가 공개됩니다. 저희는 이 후보들을 인동문학상 후보로 삼아 동인문학상 거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친일파 기념문학상을 거부했을 경우 인동문학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동문학상은 시민들 손에 의해 이름이 정해지고 그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열흘 전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이상의 말로 동인문학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문학상인 인동문학상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 후 바로 제53회 동인문학상의 수상자로 예정된 조혜진 작가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인동문학상 제정의 취지와 당신이 인동문학상의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까지 동인문학상 수상 거부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22일까지 답신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조혜진 작가에게 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조혜진 작가와 소통하였습니다. 조혜진 작가는 인동문학상의 제정 사실 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혜진 작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소상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통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조혜진 작가는 동인문학상의 수상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조혜진 작가는 22일까지 동인문학상 수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형식에 따라 오늘 이 기자회견의 제목을 수상자 없음으로 정했습니다. 현수막도 그리 제작하였습니다. 제53회 동인문학상 수상식은 내일 오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아직 조혜진 작가에게는 하루에 생각할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루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조혜진 작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친일파 기념상인 동인문학상을 거부해 주십시오. 제1회 인동문학상 수상자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 시민주권운동 중점 이용빈 의원실 한국작가회의.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인동문학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 대표, 친일 정치인이랑 친일 경제인은 있는데 왜 친일 작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저는 동인문학상이 반세기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가들이 친일 문학상인 동인문학상의 정체를 알고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얘기들은 뒤에서 백브리핑으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딱히 그 백브리핑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지금 네, 위원님 지금 바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가셨고, 네, 제 시님 저희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에 오늘 어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아, 생방송. 네. 아니 이 김동인의 그 일제 강점기 때 한 그 폐악질은 우리 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8월 15일 우리가 광복되는 당일날 아침 10시에 조선 총독부 아베 다스이치 과장을 찾아가서 시국에 공헌할 작가단을 만들 테니 본인한테 힘을 실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되는 당일 10시에, 그날 12시에 일본이 항복선언했지 않습니까? 친일파라고 치면 친일 문인 중에서 슈퍼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예, 그런 김동인을 해방된 지 75년 됐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기리는 문학상을 주고받고 심사하고
엄청난 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선일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조선일보의 동인문학상을 폐지하라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두 분만 말씀 더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오셔가지고 정필모 의원님이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 지금 서울의 소리 인터뷰 중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인님 오셨는데 오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인님 여기입니다. 서울의 소리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최소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발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인 작가는 어떠한 글에서 일본 시민일 따름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주체 사상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제 강점기라는 은신처에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의식이나 주체 의식이 물론 뭐 시대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라는 사람은 그 어떤 주체 의식이 확고하게 그 시민들에게 아니면 그 시대의 국민들에게 그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그 현황에서도 그런 시민들을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작가로서의 아주 가장 나쁜 악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기리는 상을 지금 현재도 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아마 분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까 기자회견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한일 혼혈 여성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연대 발언을 하겠다고 부산에서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뭐 유튜브 채널도 네, 괜찮나요?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 저는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투시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부산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일본 혼혈이에요. 한일 혼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역사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친일파 이건 정말 못 참죠. 이런 문제에는 더 목소리를 저 같은 사람이 더욱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진짜 무리해서 오늘 새벽부터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12월 24일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민주당원들이나 그쪽에 이제 계신 이제 친일파 문제에 엄청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같은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53년 동안 수상하고 있는 동인문학상은 저도 사실 고봉기님한테 듣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은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해외에도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인동문학상이 일본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동인문학상의 악행이 이제 일본에도 저희 교민들한테 계속 전파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관련 활동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저희 인동문학상 프로젝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역시 시민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서울의 소리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